첫 포성이 들린 지 6일 후 미군이 참전했다. 미군은 첫 전투에 패배했고 뒤이어 더 많은 미군이 참전했으나 1950년 7월 20일 대전에서도 참패를 당했다. 그러자 미군은 영동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근이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산골마을 주공리와 임계리의 여름은 바빴다. 멀리서 전쟁이 일어났다고는 했지만 농사짓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시골 농부들에게는 농사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1950년 7월 23일 미군들이 주공리 마을로 들어와 소개령을 내렸고 주민들은 산속마을 임계리로 피난을 떠났다. 7월 25일 저녁 또다시 미군들이 임계리 마을로 들어와 남쪽으로 피난을 시켜준다 하였다. 그러자 20여 명의 마을 청년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다. 남은 노인, 부녀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설마 자신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마음을 끌고 미군의 강제 인솔하에 주공리 마을 앞을 지나 다시 밤길을 걸어 하가리로 들어갔다. 밤은 깊어갔고 피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어둠보다 더 깊었다. 그렇게 그들은 일생에서 가장 긴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다. 그런데 자신들을 경계하고 있던 미군들은 나무로 철수하고 없었다. 마치 10년 같은 공포의 밤을 꼬박지샌 피난민들은 경부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걸었다. 서성원이 부근에 이르자 미군이 피난민 대열을 가로막고 경부선 철로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피난민들은 지친 몸을 끌고 올라갔다. 그리고 철길을 따라 걸어 노근이 부근에 이르렀을 때 미군들은 피난민들의 짐을 수색하였고 미군들이 어디론가 무전을 보내자 정찰기 한 대가 그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천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전투기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머리 위로 폭격과 기총수사가 시작되었다. 1950년 7월 26일 그 여름의 뜨거운 햇빛은 더 붉게 타고 있었다. 살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던 피난민들의 발걸음은 노근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1950년 7월 26일) 정오 무렵 미군은 그렇게 사람들을 쌍굴에 가둔 채 총을 쏘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 중 몇몇 건장한 남성들은 어둠을 틈타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탈출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쌍굴에는 많은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미군의 공격에 힘없이 죽어갔다. 믿을 수 없게도 총격은 3박 4일 70여 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아 기억된다. 1950년 7월의 노근이는 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뼈아픈 상처, 한국 현대사의 큰 흉터로 남아있다. 한국전쟁에 숨겨진 악몽은 그렇게 그들만의 아픔으로 조용히 묻힐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그 진실은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서울에 미국 소청사무소가 개설됐대요. 거기서 6.25 전쟁 때 그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있다. 내 아들을 구피하고 그때 걔가 5살이에요. 딸이 9시. 내가 저때 3살 했는데 그때 2살이에요. 3살 들어오거든. 걔들이 죽었잖아요. 또 내 아내가 허리에 말이야 중상 입어서 내장이 보일 정도의 중상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놔둘 수는 없다.
이래가 여기 대해서 손해배상도 받고 사과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노근이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1960년 가을, 노근이 사건의 피해자 정은용 씨는 피해자 몇 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 정부에게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청서를 제출하며 노근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인권유린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그 어디에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의 잘못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은용 씨는 노근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문학적 방법으로 눈을 돌렸다. 1994년 4월 15일 10여 년의 준비와 집필 끝에 노근이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실화소설을 출간했고, 이를 계기로 노근이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근이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 정구도 씨는 보다 체계적인 진실규명운동을 위해 학문적인 연구 및 내외신 언론사를 적극 활용하여 사건을 홍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 결과 1998년 4월 AP통신 서울지국 최상훈 기자가 취재를 시작했고, 마침내 1999년 9월 30일 AP통신에 의해 노근이 사건의 실상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 그 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노근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고, 국내외 여론이 들끓자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노근이 사건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지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될 뿐 미국 측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합동조사가 아닌 각각의 진상조사를 1년 3개월 동안 진행한 끝에 2001년 1월 각각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와 양국의 공동이해 형식으로 불과 7쪽의 한미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였다. 사건 발생 50년 만에 비로소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노근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살상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으며, 그것은 진실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순간이었다. U.S. soldiers killed or injured an unconfirmed number of Korean refugees in the last week of July 1950. A comprehensive search of records and these veterans' interviews did not disclose any evidence of the issuance of such an.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노근이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사과가 아닌 유감표명 성명서. 우리는 죽었고 죽인 사람은 없었다. I know I saw the written order from General Gay. It was my understanding that this was an order that had come all the way down from 8th Army headquarters. But I know that he ordered civilians in that area to be killed. The old man, yes, right down the line, he's running to kill them all. So what do you do? I don't know if they were soldiers or what. Kids, there was kids out there. It didn't matter what it was. 8 to 80, blind, crippled, or crazy, they shot.